그럼 신경계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교시 첫 단어는 에필랩시인데요. 우리 이제 간질이라는 말을 이제 더 많이 사용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에필랩시 하면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뇌전증으로. 그래서 이 뇌전증이라는 단어는 뇌의 비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의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에필랩시, 이 뇌전증 같은 경우는 이제 발작을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일과성, 이제 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장애를 나타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에필랩시 뇌전증 같은 경우는 경련성 발작인데 이 발작을 일으키는 동안에는 의식 소실과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행위, 그래서 이제 경련을 나타내게 되고요. 자율신경의 장애가 있면서 이제 배변을 하기도 하고 이상 감각이라든지 감각 소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요 에필랩시일 때 이 경련성 발작을 뭐 한 번 아니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간의 뇌는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요 신경세포 뉴런이 우리 몸에 약 1000억 개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1000억 개다 860개다 이러는데 사실 860개만 해도 860억 개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신경세포들이 각각의 특이한 부위로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미엘린 수초라든지 쉬스, 그 다음에 랑게안스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복잡한 회로를 형성을 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정기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전증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정기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정기활동,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급격하고 병적인 정기방전 때문에 일시적인 장애를 동반을 하는 경련을 일으키는 질병을 에필랩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원인은 선천적으로 이제 에필랩시를 갖고 태어나는 이런 이제 환자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분으로는 뇌손상이라든지 우리 물질 대사 장애라든지 뇌 종양이 발생하면서 또 이제 요 뇌전증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뇌혈관에 장애가 있을 때도 이 에필랩시 뇌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뇌전증 같은 경우는요, 이 경련성 발작이 보통 1, 2분 정도를 이제 지속이 되거든요. 요때 또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 컨벌전 발작을 일으킬 때 억압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주변에 위험한 거 있으시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머리 쪽에 다칠 만한 이런 것들은 다 치워주시고, 그 다음에 신체가 압박될 만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넥타이라든지 허리띠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자가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으로 조금 고개를 돌려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억압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입에다가 어떤 구토물 때문에 입에다가 손을 넣는다던가 다른 물질을 넣는다던가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요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머리가 또 경련을 일으키면서 다치실 수 있으니까 머리에다가 좀 푹신푹신한 옷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베개나 방석이 있으면 그거 베어주면 좋고요. 그렇지 못하면 옷이라도 벗어가지고 머리를 조금 보호해 주는 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요 여기 보시면 마이아세니아 그라비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그라비스라는 뜻이 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이아스니아라는 얘기는 근육의 힘이 약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명은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활동 시에 이제 근이 좀 약하거나 피로감을 이제 호소하다가 안정 후에는 좀 회복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호발 연령이 젊은 분, 성별은 여성한테 빈발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눈 주위의 근육을 침범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아이리드가 그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여성한테 뭐 있다가 또 이제 조금 회복이 되면 안정이 되면 회복하는 이런 질병을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고 해서 M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 멀티플이라는 얘기는 심플 멀티플, 그래서 이게 멀티플은 다발,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클레로시스는 경화증이었었죠. 그래서 이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는 CNS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작은 수초의 탈락, 그래서 우리 미엘린 수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탈락의 이제 변화가 되풀이 되면서 스포라딕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을 이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요 미엘린 수초, 요 미엘린 쉬스죠. 수초가 신경 섬유를 이제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부 어떤 책에서는 신경이 전깃줄이라고 하면 이 미엘린 수초, 미엘린 쉬스는 그 전깃줄에 감싸져 있는 고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 수초가 이제 파괴가 되면 요 전기 전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지 못하는 이런 장애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같은 경우도요. 여기 보시면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이뮨 디지즈라고 해서 자가면역성 질환이라고 또 구분을 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요 다발 경화증인데요. 여기 보시면 나타나는 증상이 뇌를 침범하면 앞에서도 이제 우리 공부했다시피 뇌마다 담당하는 분야가 다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요 파랄라이시스 운동마비가 동반이 되기도 하고요. 디스파지아 언어 장애가 동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심하면 consciousness disorder라고 해서 의식 장애, 그 다음에 디스로지아라고 해서 사고 장애까지. 우리 디스라는 거는 곤란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로직은 이제 논리적인 것, 사고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고 장애를 디슬로지아라고 하는데, 요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는 이제 뇌의 어디 부분에 손상이 입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내고요. 자, 거기에다가 척수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사지 운동마비라든지 감각 이상, 배변 장애, 뭐 이런 이제 그 멀티플하게, 말 그대로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이다 보니까 이 증상들이 멀티플하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같은 경우는 따뜻한 기후에서 잘 생기고 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쉬스, 미엘린 쉬스의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잘 감싸져 있어서 정기적인 자극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미엘린 수초, 미엘린 시스가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가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을 하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라이저미널 뉴랄지아라고 해가지고 3차 신경통. 우리 트라이저미널 뉴론 그 뇌신경에서 5번째 신경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요 제5 뇌신경이 그러니까 3차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얼굴에 격통을 느끼는 병. 그래서 아까 앞에서 격통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심하게 아픈 그러니까 그냥 아파 머리 아파가 아니라 얼굴이 이제 두통 뭐 얼굴에 있는 통증 이런 것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격통을 느끼는 질병을 요 트라이저미널 뉴랄지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 알지아라는 게 통증이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디니아 뭐 페인, 에이크, 알지아 뭐 이런 것들은 다 통증을 의미하는 전미사가 됩니다. 자, 근데 이 트라이저미널 뉴랄지아 같은 경우는 모든 신경통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아픈데도 흔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DD, 감별 진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요 3차 신경통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뇌 저부에 종양이 있거나 애뉴리즘, 동맥류가 있거나 그 다음에 부비강염이나 충치 이런 것들에서도 있는데요.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치아 있는 곳에서 이제 통증이 시작되는 곳이 많아가지고 충치야. 물론 충치도 있지만 이 치통으로 생각을 해서 요 발치를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대요. 근데 발치했다고 해서 요 3차 신경통이 이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 그 제5 뇌신경 3차 신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신경과 상악신경, 하악신경 이렇게 세 가지 가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3차 신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 감각이라든지 운동신경이 다 같이 동반되어 있는 혼합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해부생리에서도 배우셨다시피 뇌신경 12뇌신경 중에 요 제5 뇌신경이 또 중요한 것들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3차 신경통 같은 경우는 이제 격통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 통증이 이제 격통이면서도 전조 증상보다는 막 발작적으로 갑자기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요. 뭐 가벼운 접촉이라든가 CRPS도 아닌데 가벼운 접촉으로도 굉장히 격통을 호소하시고요. 뭐 얼굴 닦다가 세수하거나 식사하거나 양치질 하거나 이럴 때도 이제 통증이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요 트라이저미널 뉴랄지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 고통증이 소실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소실이 되고 나서도 굉장히 좀 그 통증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하시게 됩니다. 자, 3차 신경통에 보시면 그 눈신경 그래서 이마하고 눈 주변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악신경 같은 경우는 윗입술부터 광대뼈까지 그래서 이제 그 윗입술 그 다음에 윗턱에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하악신경 같은 경우는 아랫입술과 턱 그래서 이제 위턱이 아니라 아래턱에 통증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스 폴지라고 해가지고 페이셜 폴지라고 해서 얼굴 신경에 마비가 있는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얼굴 신경이 마비가 되는데 우리 얼굴 신경 같은 경우는 그 뇌신경의 7번째 뇌신경이 이제 얼굴 신경이잖아요. 예, 그래서 안면 신경 뭐 또는 이제 얼굴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7번째 뇌신경에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나타나는 요 증상.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이 돌아가는 병, 그래서 뭐 입 돌아간다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7번째 뇌신경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사람의 안면은 얼굴은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존재를 하면서 수천 가지의 얼굴 표정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얼굴 표정은 4천여 가지의 얼굴 표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얼굴 표정들 같은 경우도 얼굴에 분포되어 있는 근육들에 의해서 뇌의 명령을 받아서 수축하기 때문에 이런 표정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얼굴 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그 한쪽에만 마비가 있면서 반대편 근육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 마비되지 않은 쪽,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네, 이쪽이 마비됐는데 마비되지 않은 이쪽에 입이 올라가는 이런 증상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벨스 포지 또는 페이셜 포지 또는 페이셜 팔시라고 하는 얼굴 신경 마비 같은 경우는 여기 기본적으로는 대개 한 3주에서 5주 정도 지나면 자연 치유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명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허니에이티드, 이렇게 탈출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뉴클레어스, 핵, 그 다음에 폴포시스라고 해가지고 수질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수핵 원판 탈출 또는 허니에이티드 인터버테브랄 디스크라고 해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추간판 디스크를 얘기를 해서 우리 보통 추간판 탈출증인 이런 것들을 허리 디스크 걸렸어 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얘가 보시면 네. 여기 보면 이 수핵이 돌출이 되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이제 그 허리 통증을 많이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디제너레이션, 퇴행이 되거나 외상이라던가 우리 직업성 질환으로 또 추간판 탈출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선천적으로 약화가 돼서 이제 또 이 탈출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룸바 4번째, 5번째, 물론 이제 룸바 3번째, 4번째 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요. 이제 목에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룸바 허리뼈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등이나 하부의 통증, 그 다음에 뭐 심부건 반사, 딥 텐던의 반사의 약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에서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경부 증상으로는 목의 경직, 그 스티프니스 넥이라든지 어깨 부위의 방사통, 그래서 이제 그 목에 문제가 있는데 어깨까지 뻗어나가는 통증이라든지 손의 감각이 장애가 발생을 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 HIVD, HIVD라고 해가지고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허니에이티드 뉴클레어스 폴포스라고 해서 HNP 이렇게 약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약어 같은 경우는 HNP든 HIVD든 이제 의미하는 나타나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습니다. 근데 HAP보다는 이 HIVD라는 병명을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추간판이 탈출된 이 상태를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HIVD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CVA라고 하는데요. 네. 세레브로 바스큘라 액시던트라고 해서 CVA 또는 스트로크, 그 다음에 아포플렉시라고 해서 뇌혈관 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기는 할 건데, 이 CVA 같은 경우는 뇌혈관의 파열, 출혈이라던가 폐쇄, 순환 장애로 인해 가지고 뇌혈관의 갑작스러운 병변으로 인해서 뇌에 손상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뭐 CVA, 그 다음에 스트로크, 아포플렉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중풍이야 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급성 뇌혈관성 질환이다 라고 해서 세레브로 바스큘라 디지즈라는 단어도 같이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스트로크,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뇌졸중에서 많으신 분들이 뇌졸증이라고 또 생각하시는데, 그 중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 뇌졸중,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그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보통 이제 그 스트로크 환자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그 스트로크 환자는 출혈성, 그러니까 이제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졸중 환자가 많고, 서양 같은 경우는 이스케믹, 허혈성 뇌졸중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혈성 같은 경우는 막혀서 경색이 돼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터져서, 그래서 출혈성, 그래서 이스케믹이냐 헤모레이지냐 이렇게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 허혈성 이스케믹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스롬보시스, 그래서 혈전에 의해서 그런 거냐, 엠볼리즘, 경색, 색전증에 의해서 그런 거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혈관을 막는 거는 똑같은데요. 이 스롬보시스 같은 경우는 혈관 내부에, 그러니까 원래 혈관 내부에 있던 피가 응고되어서 피떡이 생겨서 막히는 거고요. 이 엠볼리즘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큰 혈관에서 떨어져 나와서 작은 혈관을 막아서 발생하는 것을 엠볼리즘, 색전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출혈성 뇌혈관 질환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이 출혈성 뇌혈관 질환은 여기 보시면 인트라 벤트리큘라 헤모레이지라고 해서 뇌실질, 우리 뇌실 있잖아요. 뇌실질 뇌출혈이라던가 서브 아라크노이드 헤모레이지라고 해서 SAH라고 해서 거미막하 출혈, 뭐 이런 증상들이 이런 그 출혈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롬보틱, 그래서 여기 혈관에 이렇게 피떡이 생기면서 막히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엠볼릭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색전, 혈전 덩어리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오다가 조그만 혈관을 막게 되는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모레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관이 이제 터져서 출혈이 발생하는, 근데 거의 대부분 여기 애뉴리즘, 뭐 동맥류라든지 이런 것들, 꽈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에포플렉시라고 해서 우리 중풍 아니면은 졸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앞에 있는 스트로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뇌졸중 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 에포플렉시 같은 경우도 뭐 혈관이 폐쇄되거나 파괴가 되면서 이제 갑작스런 의식 소실이라든지 신경학적 이상을 나타내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요 에포플렉시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 익스케믹 어택이라고 해서 TIA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 TI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스케믹 어택, 허혈성 발작인데 트랜지언트라고 해서 일과성이라는 말은 일시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허혈성 발작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실어증이라던가 국소 증상으로 지각 장애라든지 편마비 이런 증상들이 이제 그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TIA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과성이고 이다 보니까 지속 시간이 어떤 경우는 이제 몇 분 아니면 이제 뭐 24시간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일과성 허혈성 발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렇지 못했을 때는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퍼산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그 혈전 용해제, 그래서 항응고 요법을 겸하기도 하고요. 뭐 심하면 동맥 내막, 그래서 엔드 아테렉토미라고 해서 액토미가 우리 절제술이잖아요. 아테리. 그래서 동맥의 안쪽을 이제 그 절제하는 이런 수술을 또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그냥 없어지면 괜찮은데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렇게 수술요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경구약 요법 이런 것들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이제 사용하고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응고요법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뭐 두통이 있거나 이럴 때 그냥 쉽게 아스피린 드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레브랄 인팍션이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는다, 경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레브랄이라는 말을 써서 뇌 경색, 그래서 뇌 동맥의 협착이라든지 폐색으로 인해서 뇌가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 특히 동맥을 통해서 혈액의 공급을 받아서 산소나 영양분을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이렇게 뇌가 제 기능을 이제 못하게 되는 또는 상실하게 되는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는 것을 세레브랄 인팍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혈전, 스롬보스나 엠볼로스, 색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이 뇌의 영양혈관이 그러니까 이제 동맥이 완전히 폐색되거나 협착이 좀 심해가지고 혈류가 감소하게 되면요, 요 뇌 조직이 괴사하면서 연화가 된대요. 예, 그래가지고 뇌 연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뇌는 각각의 그 엽이라든지 뭐 아니면 척수신경 뭐 그 다음에 뇌신경을 통해서 각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레브랄 인팍션 같은 경우 그래서 인팍이라고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색됐다라고 딱딱하게 굳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뇌경색, 그러면 여기 뇌경색이 여기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이 나머지 혈관은 이제 괴사가 되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뇌출혈, 헤모로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 혈관이 터지면서 이렇게 출혈이 발생을 하면 여기로 가야 되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뉴리즘이라고 해서 류라는 단어, 동맥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세레브랄 애뉴리즘이라고 해서 뇌동맥류 또는 뇌동맥과리라고 하는데 이 동맥류 같은 경우도 요즘 현대인들한테 많이 이렇게 막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맥류가 있어서 뭐 이거를 이제 떼내다가 갑자기 뭐 전신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이제 의식 장애가 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요 뇌동맥류라는 거는요, 뇌에 있는 동맥의 일부분에 혹처럼 생기는
꽈리처럼 혹처럼 생겨서 이렇게 불룩해진 것을 이 애뉴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뭐 동맥경화증이라던가 아니면 세균 감염이나 매독이 원인이 되기도 이제 해요. 뭐 일부에서는 뭐 선천적인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뇌동맥류 애뉴리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헤모로이즈 앞에서 우리 그림 보셨죠? 그래서 뇌혈관이 터지면서 출혈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건데요. 이 뇌출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고혈압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이 약을 잘 복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고혈압의 그 부작용 또는 합병증 중에 이렇게 세레브랄 헤모로이즈, 뇌출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뇌출혈인데 서브 아라크노이드냐, 에피듀랄이냐, 뭘 이거는 또 헤마토마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서브듀랄 헤모로이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아라크노이드 지주막의 서브 아랫부분, 그래서 지주막하 또는 거미막하에 이제 출혈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듀라마더라고 하잖아요. 이제 경막의 에피 위쪽에 헤마토마는 우리 오마는 종양 무슨 종 할 때 오마라는 단어를 썼었죠. 그래서 헤마토마는 혈종. 그래서 외상으로 인해서 요 그 경막 윗 부분에 피가 고여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그 종양처럼 되어 있는 요거를 이제 에피듀랄 헤마토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요 바깥에 이제 그 피가 고이는데 이 고인 혈액량이 70에서 80cc 정도 되면 뇌에 압박을, 그래서 뭐 굉장히 심한 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브듀랄 경막 하 또는 경막 밑쪽에 출혈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외상, 경막이 이제 맨 바깥 부분에 있다 보니까 외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SDH라고 하거든요. 서브 S, 듀랄 D, 헤모로이즈 H를 해서 SDH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머리에 다쳐서 발생을 하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심하면 수준의, 그러니까 이제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준의 두통이라든지 혼미라든지 이 편마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요 SDH, Subdural Hemorrhag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신경계의 진단 용어를 살피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에도 진단 용어와 수술 용어, 그 다음에 검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